안녕하십니까. 정상TV 윤정상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3월 9일날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표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너무 접전이다 보니까 마음을 졸이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새벽 4시, 5시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주제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자신이 공약한 바대로 정부 철수해서 직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 황전엽이 대한민국에 망명했을 때 황전엽 씨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내 간첩이 5만 명이 넘는다. 그 간첩 명단을 발본색원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권에 바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빨갱이들은 어림잡아도 50만이 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 세력이 더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 내 주요 국가시설 거의 모두를 침투했다는 사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경찰, 검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이고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는데 일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역선과 반헌법, 법치주의 파괴, 한마디로 적폐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 세력이 적어도 50만입니다. 이들은 수만 틀리면 언제든지 과거 광우병, 미국 소고기, 파동 같은 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반혁명 같은 그런 일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버리고도 남을 세력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현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경제 선진국, 안보 선진국 이런 걸로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자빨 빨갱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전형적인 이권단체 이상의 목숨을 내거는 이념,
이념의 하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부 청사에서 직무를 본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 광우병 사태 때 광화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치고 있는 수많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들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정교조 선생들이 데려왔습니다. 그 난동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못 보았습니까? 그 촛불 난동을 보지 못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연 그 촛불 난동이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혁명이 아니라 반동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고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처럼 열심히 일한 대통령, 그런 사람을 정치 보복한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께서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불행하게도 믿지는 않겠지만 허경영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4개월짜리 대통령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추락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를 저들이 과연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 그런 난동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와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부 청사에서 광화문 청사에서 직무를 본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제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확립하고 더불어민주당 저 깡패들이 만들어놓은 깡패 같은 법들 전부 철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시련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시련보다 더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하는 광화문 정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와 대통령이 아니 헌법의 수호자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탄핵 주동자들 그리고 탄핵에 적극 가담한 자들,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인 것입니다. 너무 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말이 맞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10번도 배신하고 100번도 배신한다고요.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너무 탄핵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언제 또 신발을 바꿔실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디
올바른 사람을 쓰시고 선정적인 과시형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물론 희망사항이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사실로 만드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들이 바로 광우병 사태를 촉발한 세력들 아닙니까? 촛불을 난동을 부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부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경제 민주화, 경제 안보, 여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한 자들, 그거는 검찰에 맡겨서 추워도 더 이상 부정부패와 불의와 특권이 남용되는 그런 자들은 하루속히 속아내서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호소하건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안위가 본인의 안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를 떠나는 그런 멋진 대통령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상TV,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